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YMI 7. 4대 뇌체질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YMI의 7번째 강의로 4대 뇌체질입니다. 서양에는 4대 체액설이 있습니다. 인체는 공기, 물, 불, 흙이라는 4원소로 되어 있고 이에 상응하는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 4가지 체액이 건강과 성격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체액에 따라서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로 나눕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상체질이 있습니다. 체질은 본래 타고나는 것으로 건강과 성격을 정합니다.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으로 나누죠. 체질의학은 사람의 4대 체질에 따라 병을 치유하는 학문입니다. 오장육부의 허실이 각기 다른 체질마다 다른 생리기능을 발휘합니다. 최근 통합기능의학에서는 2대 체질을 말합니다. 카타볼릭과 아나볼릭 체질인데요. 카타볼릭 체질은 소양인과 태양인에 해당하고 아나볼릭 체질은 소음인과 태음인에 해당합니다. 통합기능의학은 21세기 패러다임입니다. 통합의학이란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통합해서 접근하는 학문입니다. 대체의학이라고도 하고요. 질병과 증상과 원인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기능의학이란 질병으로는 진단되지 않지만 증상은 있는 것, 다시 말해 기능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학문이고요. 대체의학이라기보다는 진보의학입니다. 현대 정통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기초 위에서 생화학, 생리학, 분자면역학, 임상영양학, 독성학, 유전학 등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응용해서 기존 의학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정통의학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치중하지만 기능의학은 음식과 운동, 환경공해와 해독, 스트레스 조절 등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통합기능의학의 최고 전문가인 브레이버맨은 30년간 뇌를 연구한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뇌를 근간으로 4대 뇌체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도파민, 아세틸콜린, 가바, 세로토닌 체질입니다.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도파민과 아세틸콜린 체질은 양인에 해당하고 가바와 세로토닌 체질은 음인에 해당합니다. 뇌는 100세 건강의 열쇠입니다. 브레이버맨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은 뇌라고 주장합니다. 뇌는 인체의 건강과 성격을 정합니다. 명백히 유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뇌가 모든 질병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뇌와 마음과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의 화학적 불균형, 다시 말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은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4가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아세틸콜린, 가바, 세로토닌의 균형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뇌균형 효과라고 부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과 불균형이 건강과 질병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과 성격은 보통 4가지 신경 전달 물질 중 지배적인 것에 의해 정해지는데요. 이를 4대 뇌체질이라고 합니다. 4대 뇌체질에 따라 뇌균형 효과를 달성할 때 우리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브레이버맨의 4대 뇌 체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넷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뇌 균형 효과. 둘째, 4대 뇌 체질. 셋째, 뇌 체질의 진단. 넷째, 뇌 체질의 치료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뇌 균형 효과입니다. 균형 효과는 본래 생태학 용어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뜻합니다. 뇌 균형 효과란 신경 전달 물질의 증가나 감소로 뇌 균형이 깨지고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요. 반대로 뇌 균형이 회복되어 건강을 이루는 것도 포함됩니다. 뇌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의 네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전두엽에서는 도파민이 주로 생산되고 두정엽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주로 생산됩니다. 측두엽에서는 가바가 주로 생산되고 후두엽에서는 세로토닌이 주로 생산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물질 중 어느 한 가지 물질을 더 많이 타고나는데 이것에 의해 체질이 결정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독특한 신경 전달 물질이 그의 건강과 성격, 기억력과 주의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물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뇌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면서 뇌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것은 하나 이상의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심신을 병들게 하며 겉으로는 무관해 보이는 증상들이 실제로는 신경 전달 물질과 불균형에서 기인합니다. 네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은 머리에서 온오프 스위치처럼 쌍을 이루면서 역동적으로 작용합니다. 쌍을 이루던 것 중에서 어느 하나가 결핍되면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은 온 스위치로서 작용합니다. 둘은 몸에 힘과 속도를 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죠. 도파민은 힘을 실어주고 아세틸콜린은 속도를 더해줍니다. 가바와 세로토닌은 오프 스위치로서 작용합니다. 둘은 몸을 진정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가바는 안정감을 실어주고 세로토닌은 자신감을 더해주죠. 이를테면 O는 강렬하고 열정적이며 로맨스가 가득 찬 서양식 낭만적인 사랑에 빠져들게 하고 오프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동양식 사랑에 빠져들게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절정기에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사랑과 평화와 즐거움에 넘치며 강인한 건강함을 느낍니다. 도파민, 아세틸콜린, 가바, 세로토닌이 균형을 이루어 전기적인 최적 상태가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뇌의 속도가 빠르며 뇌의 리듬이 일정하고 뇌파의 좌우 균형을 이룹니다. 균형 잡힌 도파민 체질은 육체적으로 충만한 기쁨을 느끼고 모든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합니다. 균형 잡힌 아세틸콜린 체질은 생각이 빠르고 직관적이며 언어, 대화와 관련된 모든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끊임없이 타인을 배려하며 열정을 공유합니다. 균형 잡힌 가바 체질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동요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잘 돌보며 뛰어난 시간 관리와 실행력으로 업무에 탁월합니다. 균형 잡힌 세로토닌 체질은 직장과 여가 활동에서 목적보다는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고 같은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며 동료나 친구, 가족에게 매우 충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균형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누구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신경 전달 물질은 조금씩 결핍되기 마련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불균형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유아기부터 건강과 성격의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결핍된 아이는 주의력 산만과 과다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이 결핍된 아이는 학습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가바가 결핍된 아이는 공격적이고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결핍된 아이는
정서 불안정과 우울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뇌와 마음과 몸은 쉽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먹는 음식 때문에 불균형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과 오염된 환경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의 불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여러 신호들이 있습니다. 두통, 건망증, 비만, 이명, 고지혈증, 우울, 불안 등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요통, 골다공증 등 일반적인 질병에서 심장병, 뇌졸중, 악성 종양, 신부전증, 치매 등 심각한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도파민을 올리기 위해 커피와 당분에 탐닉합니다. 아세틸콜린을 올리기 위해 기름진 음식에 탐닉하고 아세틸콜린의 각성 효과를 위해 담배에 의존합니다. 가바의 안정 효과를 위해 탄수화물에 탐닉합니다. 세로토닌을 올리기 위해 달고 짠 음식에 탐닉하고 세로토닌의 수면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술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기호식품도 과다 복용하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심각한 약물 중독도 있습니다. 도파민에 대한 갈망은 코카인과 암페타민, 아세틸콜린에 대한 갈망은 LSD 등의 환각제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가바에 대한 갈망은 진정제와 마리화나, 세로토닌에 대한 갈망은 엑스타시의 중독으로 빠지게 합니다. 모든 병은 일단 생기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만성 질환일수록 더 어렵죠. 그러므로 질병 이전의 단계에서 철저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뇌의 불균형을 지나치지 않고 재빨리 탐지해야 합니다. 뇌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4대 뇌 체질입니다. 도파민 체질은 에너지가 넘치는 성취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분명한 목표가 있고 추진력이 매우 강합니다. 아세틸콜린 체질은 열린 마음을 지닌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을 감각적으로 보고 매우 사교적이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능합니다. 가바 체질은 사회를 떠받치는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사회성, 성실성,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일꾼입니다. 세로토닌 체질은 자신감이 넘치는 낙천적인 체질입니다. 천성이 노는 것을 좋아하고 지금 여기를 즐길 줄 아는 현실주의자입니다. 4대 뇌 체질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파민은 성취감을 주고 아세틸콜린은 창조성을 줍니다. 가바는 안정감을 주고 세로토닌은 자신감을 줍니다. 도파민은 집중력에 관여하고 아세틸콜린은 기억력에 관여합니다. 가바는 주의력에 관여하고 세로토닌은 자의식에 관여합니다. 자동차에 비유할 때 도파민은 가솔린, 아세틸콜린은 액셀러레이터, 가바는 브레이크, 세로토닌은 배터리에 해당합니다. 성격 유형은 도파민 체질은 주도형에 해당하고 아세틸콜린 체질은 사교형에 해당합니다. 가바는 신중형에 해당하고 세로토닌은 안정형에 해당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도파민과 아세틸콜린 체질은 외향적이고 가바와 세로토닌 체질은 내향적입니다. 도파민과 가바 체질은 일 중심이고 아세틸콜린과 세로토닌 체질은 사람 중심 성향을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뇌체질의 진단입니다. 뇌체질은 우선 뇌체질 평가 설문을 통해 진단합니다. 4가지 신경전달 물질 중 어떤 것이 우리의 체질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물질이고
어떤 것이 결핍된 물질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배 체질과 반대 체질, 그리고 결핍 체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 결과 도파민 점수가 40점, 아세틸콜린 점수가 32점, 가바 점수가 15점, 세로토닌 점수가 25점이 나오면 도파민이 지배 체질이 되고 가바가 반대 체질이 됩니다. 지배 체질은 설문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체질로 그 사람의 체질을 대표합니다. 전체 인구 구성을 볼 때 가바 체질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체질이고요. 도파민,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체질은 각각 17%를 차지합니다.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의 점수가 같다면 지배 체질은 도파민이 되고요. 가바와 세로토닌의 점수가 같다면 지배 체질은 세로토닌이 됩니다. 반대 체질은 설문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체질이고요. 결핍 체질은 4가지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뇌에서 결핍되어 있는 체질입니다. 지배 체질을 너무 과도하게 소모하여 결핍되기도 하지만 보통 반대 체질과 일치합니다. 아무리 지배 체질에 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도 너무 과도하면 해가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은 지배 물질이 과도하게 연소되거나 또는 충분히 생산되지 못할 때도 일어나는데요. 건강의 비결은 4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에너지와 신진대사에 관여하고요. 아세틸콜린은 외부 자극과 저장된 정보를 접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바는 긴장 완화, 휴식과 안정에 관여하고요. 세로토닌은 신뢰와 확신, 행복과 수면에 관여합니다. 마지막 4번째 토픽은 뇌체질의 치료입니다. 우선 지배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이어 반대 체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2 체질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4대 뇌 체질이 모두 균형이 잡히면 완전한 뇌균형 효과를 이루어 최상의 건강을 느끼게 됩니다. 치료 방법에는 약물 치료, 호르몬 치료, 생활 치료, 영양 치료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러므로 급성 상태에서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수많은 처방약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심한 도파민 결핍 증상을 겪고 있다면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을 직접 올리는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성제와 항우울제가 있는데요. 파킨슨병의 경우 엘도파와 같은 도파민을 항진시키는 약을 처방합니다. 증상이 호전되면 서서히 약을 끊고 천연 영양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환청이나 피해 망상 등으로 도파민 과다 증상이 있을 때는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합니다. 베타 차단제는 과도 생산된 도파민이 세포에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심한 아세틸콜린 결핍 증상을 겪고 있다면 아세틸콜린을 올리는 뇌기능 개선제나 항치매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가바 결핍을 치료하는 약들은 뇌의 리듬이나 안정성을 조절합니다. 뇌 안에는 10개 이상의 가바 수용체가 있는데요. 각 수용체에 맞는 수많은 약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항불안제, 기분 안정제, 수면제, 항전간제 등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가바는 뇌 안에 엔도르핀의 생성을 도와 통증을 조절합니다. 모르핀 계통의 진통제도 엔도르핀을 증가시켜 가바의 역할을 대체합니다. 세로토닌 결핍을 치료하는 약들은 좌뇌와 우뇌의 연결을 통해 몸의 조화와 균형을 조절합니다. 세로토닌을 올리는 약은 실제로 강박증에도 효과가 있는데 이는 강박증이 뇌파가 동실성을 벗어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자주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세로토닌과 관련된 항우울제는 SSRI, SSRE, SSRA 등 무수히 개발되어 있습니다. 둘째, 호르몬 치료입니다.
호르몬 치료는 약물 치료 다음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인데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은 노화로 이어지죠.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르몬 보충요법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가져오고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회춘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노화 방지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DHEA, 성호르몬, 멜라토닌, 흉선 호르몬, 프레그네놀론 등이 있습니다. 셋째, 생활치료입니다. 생활치료는 느리지만 지속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입니다.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을 채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를 마시는데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전후 30분에 마시면 소화에 지장을 주므로 식사 사이에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골고루 먹고 한 번에 100번 이상 씹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식단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단백질과 지방을 3대 4대 2대 1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현미밥, 통밀빵, 잡곡밥 등 정제되지 않은 곡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이들은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페닐알라닌, 티로신, 포스파티딜세린, 가바, 트립토판 등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므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반반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운동요법은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으로 나눕니다. 유산소 운동은 아세틸콜린과 가바와 세로토닌을 올려주고요. 저항성 운동은 도파민을 올려줍니다. 호흡 조절, 근육 이완, 기도, 명상도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이루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호흡 조절과 근육 이완은 도파민의 조절에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와 명상은 고요한 뇌파와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세로토닌은 언제나 자기 성찰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가바는 측두엽에서 생성되고 세로토닌은 후두엽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청각적 명상은 가바를 증진시키고 시각적 명상은 세로토닌을 증진시킵니다. 1시간의 낮잠도 뇌가 자연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회복하는 데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해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납은 도파민과 가바를 감소시킵니다. 우리는 오래된 페인트, 건전지, 화장품, 납땜 등으로 인해 쉽게 납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카드뮴도 도파민을 감소시킵니다. 알루미늄은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붕괴합니다. 신경세포 안에 아연의 기능을 차단해서 신경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영화나 포르노 영화 등은 아세틸콜린의 공급을 중단합니다. 강렬한 시각적인 자극은 인지 기능의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수은, 농약, 살충제 등은 세로토닌을 감소시킵니다. 수은 중독은 현대인에게 흔하죠. 참치, 연어 등 먹이 사슬이 긴 생선, 화장품, 아말감 등에서 옵니다. 농장 근처를 방문할 때는 살충제 스프레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농약을 먹지 않으려면 과일을 먹을 때 아주 철저히 씻어서 먹어야 합니다. 넷째, 영양치료입니다. 영양제 섭취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와 오메가3가 기본이 돼야 합니다. 또 비타민C 고용량 요법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제로서 몸의 해독 기능을 높여주고
염증을 줄이며 대장 내 부패균도 없애주고 면역을 높여주고 부신 기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므로 과량을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반면 비타민 A와 비타민 E도 중요한 항산화제이지만 지용성이므로 조심해서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B군은 물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에너지 대사가 과열되었을 때 많은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필요하므로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B6, B9, B12는 뇌신경 세포 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모든 세포막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뇌세포는 더 많은 지방산을 필요로 하는데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만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나쁜 식습관으로 좋은 지방산인 오메가3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오메가3를 보통 1g 이상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오메가3는 혈전 용해와 항염 작용도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양제로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파민 보충제는 페닐알라닌과 티루신인데요. 페닐알라닌은 체내에서 티루신을 거쳐 도파민으로 합성됩니다. 페닐알라닌은 가벼운 우울증에 효과적이고 특히 피로를 없애줍니다. 페닐알라닌은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감소하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자주 모자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티로신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여 몸에 천연 진통제로 작용합니다. 티로신은 아드레날린과 연관된 노에피네피린을 만들기도 하고요. 티로신은 항우울제 반응이 없는 우울증 환자에게 효과적이라서 정신과에서 고용량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아세틸콜린 보충제는 포스파티딜세린과 포스파티딜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합니다. 아세틸콜린의 결핍은 관절염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탈수와 관련된 증상들을 일으킵니다. 아세틸콜린은 콜린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콜린은 신경세포막을 감싸는 절연체인 수초의 성분인데요. 본질적으로 콜린은 몸에 흐르는 전기가 위험하게 요동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지방입니다. 콜린이 풍부한 식품은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L-카르니틴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아세틸콜린의 생산을 돕는 아미노산입니다. 대표적인 가바 보충제는 글루타민과 이노시톨입니다. 가바란 상품명으로 개발된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글루타민은 가바의 전구물질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이노시톨은 비타민 B에 속하는데 가바 수치를 올려주어 마음을 차분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포스파티딜콜린과 함께 세포막을 형성하고 보호합니다. 가바 결핍에서 오는 불안증을 막기 위해 정신과에서 고용량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세로토닌 보충제는 트립토판과 5-HT입니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5-HT를 거쳐서 세로토닌이 됩니다. 수면 유도와 시차를 조절하는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 관련 천연 영양제들은 항우울제처럼 빠르지는 않지만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아침에는 티로신, 저녁에는 트립토판을 병행하면 시중의 항우울제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정신병, 파킨슨병, 간질 등에도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물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나누고요. 또 의식적 스트레스와 무의식적 스트레스로 나눕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스트레스가 도처에 존재합니다. 과거 못 살던 시대에는 신체적인 고통이 주된 스트레스였습니다. 각종 사고와 전염병과 영양실조, 열악한 물리적 환경에서 오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심리적 사회적 고통이 보다 큰 스트레스입니다. 몸고생보다 마음고생이 앞서는 시대가 온 겁니다. 최근에는 감정적 고통이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죠.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멘탈 톡신, 정신독으로 작용합니다. 정신독은 인체의 가장 심각한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통해 표현됩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적절히 분비되면 도파민은 성취감, 아세틸콜린은 창조성, 가바는 안정감, 세로토닌은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신경전달 물질의 과도 분비와 불균형이 일어나면 심각한 정신독으로 작용합니다. 강력한 교감신경 항진을 일으켜 몸 전체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요. 우리를 중독과 광기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복잡하면서도 단순합니다. 1000억 개의 뇌세포는 수십조 개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는 한순간 무지개의 아름다움에 경탄하다가 바로 다음 순간 살인적인 분노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은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인체의 건강과 성격을 정합니다. 명백히 유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뇌가 모든 질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와 마음과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의 화학적 불균형, 다시 말해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은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4가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아세틸콜린, 가바, 세로토닌의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 생물학자 루퍼드 셀트레이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보내진 영상이 TV 수상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고도 뇌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전기적 신호를 통해 우주와 끊임없이 공명합니다. 역으로 자연은 전기적 신호를 통해 우리의 뇌와 끊임없이 공명한다고 할 수 있죠. 화학적 에너지인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은 전기적 에너지인 뇌파를 통해서 자연으로 보내지고 자연의 에너지는 전기적 에너지인 뇌파를 거쳐 화학적 에너지인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만들어진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됩니다.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에 순간 도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산이나 들로 나가보는 것입니다. 장렬하는 태양의 붉은색을 보고 있으면 도파민이 강화됩니다. 해맑은 하늘에 파란색을 보고 있으면 가바가 향상됩니다. 널따란 잔디에 초록색을 보고 있으면 세로토닌이 강화됩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아세틸콜린이 향상됩니다.